2년 전 일본이 한국에 전례 없는 도발을 감행했을 때 한국은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국가적인 비상사태라는 인식이 나돌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앞장섰고, 굴복하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쳐 아베의 정면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일본의 조치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고 규정했고, 대일 교역 의존도 감소를 발판으로 삼아 한국 경제를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절대 일본에 지지 않겠다며 국민 앞에서 뜨거운 약속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일본의 전격적인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이 자립의 길을 걸은 지 2년이 지난 후 이른바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게 되었으며,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이었던 3대 품목의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구축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5월까지 불화수소 일본 수입액은 2019년보다 83% 넘게 급감했고,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 소재를 채택했으며 EUV 레지스트의 일본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을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고, 협력 방법과 위기 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게 했으며 더 강한 경제로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보란듯이 한국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세에 눌린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반일 정책을 펼치니 세계가 탈한국을 하고 있다는 왜곡 보도가 판을 치고 있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에 따르면 스가가 문 대통령을 극심히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신문은 일본 정부가 유리할 게 없는 상황에서 한국을 건드렸다가 역풍을 맞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고, 문재인 정부와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 되어 차기 정권이 출범할 때까진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80%를 넘어섰으며, 일본 언론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메인 뉴스로 보도하여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과 니혼자게 신문 등의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윤석열 전 총장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양국 관계의 회복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본 열도 전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분석을 들여다보면 두려워하는 일본의 심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인 일본경제신문에 실린 한 편의 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한국의 방위비는 매년 7에서 8%씩 증가해왔고, 2018년 이미 구매력 기준으로는 일본을 추월했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기사를 쓴 아키타 히로유키 기자는 이를 두고 머지않아 한국이 외교와 역사 갈등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우위에 서게 되어 일본이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 지금처럼 뻣뻣하게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 교수는 국가의 힘은 경제력, 지식, 기술력, 국방력 등의 합체로 결정된다며 기사 내용이 상당히 객관적인 비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 IMF가 발표한 국민 1인당 구매력 평가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따돌렸다면서 경제력과 국방력 모두 일본을 추월해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빨리 올 것이라고 관측했고, 일본은 무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하면 고개를 숙인다고 말하며 강한 상대에겐 절대 뭐라고 하지 못하는 일본의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문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친일적 성향의 대통령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인 것이죠. 이렇듯 일본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과거 발언을 두려워하며 제발 정권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수출 규제를 했을 때 한국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불이익은 전부 일본의 책임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그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일본은 정말 엄청난 피해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친일 대통령이 나오는 것 따위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나와줬으면 한다. 한국에서 정권이 바뀐다면 이제는 제발 한국을 도발하는 짓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수출 규제를 했을 때만 해도 누구나 일본이 완승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러지 못했다. 일본 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가? 한국은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상생해서 일본의 경제 부활을 도모해야 한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당시 아베는 미국의 중재안을 거절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도 일본의 어떤 규제를 감행할 때 미국이 말리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거지. 우리는 친일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어떠한 짓도 못하도록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애초에 한국에서는 친일 성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전쟁을 각오한 정면 대결을 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이지 실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방위비가 일본을 넘어섰다고 하지만 경제 규모는 아직 일본이 더 크다. 충분히 더 많은 방위비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친일 대통령이 나오건 말건 군사력을 대폭 증강해야 할 것이고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서 다시는 한국이 일본을 만만하게 보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과 전쟁을 하겠다는 의견에 반대하고 나중에 전쟁을 하겠다는 의견에는 더 강하게 반대한다. 미국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과는 절대로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수일 이내로 도쿄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불길로 휩싸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모르겠나? 수출 규제의 진짜 목적은 한국의 군사력을 억제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지.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본은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 대통령은 실체의 적국인 북한을 핑계로 군사력을 증강해왔지만 분명하게도 그 끝에는 일본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나중에 역사 왜곡을 정직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다케시마를 일방적으로 빼앗을 것이다. 스가가 한국 대통령을 상대한 시간이 짧아서 다행이다. 한국 대통령이 외교적 무례를 저지르면서까지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스가가 만만한 상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스가가 자기들과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한국은 아무도 흔들 수 없다와 같은 거만한 말을 하고 있는 거다. 한국 대통령도 실제로는 일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닐까? 최근 한국의 행보를 보고 있자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대화를 요청하며 관계 개선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다가 어쩔 때는 뜬금없이 단호하게 일본을 규탄하기도 하니까 말이다. 평소에는 일본을 두려워하지만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인가? 스가가 한국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두려움 때문일까? 한국 측에서 수출 규제는 자기들의 승리로 끝났다고 축배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한국의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다. 한국과 제2의 경제 전쟁을 벌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의 강경 대응으로 나서야 한다.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